내가 물을 안 줘서 무수한 집에 나무가 안 크는 게 아니고 토양 성분이 달라서 그렇다 라고 지금도 계속 강조하면서 좀 열받았어요. 모르가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변명하는, 토양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딱 가죽가리 나무는 물을 조금만 주면 막 잎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물을 안 주니까 전부 잎이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모르집 마당 같아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아, 지금 모르집 마당에 모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네, 지금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땅 속에 뭐가 있나? 모르지가 갑자기 땅 속에 흙을 한 움큼 파내면서 이 모래를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땅을 파는지. 네, 이게 모르 토양입니다. 이거를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토양이 좋죠. 보들보들 하면서. 아, 모르가 이걸 꺼내면서 자기도 토양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다시 파묻고요. 이게 방금 모르집의 토양 상태고요. 여기에 있는 쇠말뚝을 꼽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 땅을 파는 그 흙들을 여기 모아놨는데, 그래서 이 흙도 괜찮다라고 방금 얘기를 해줬어요. 네, 지금 이 땅을 파는 흙이 아주 좋다. 네, 지금 모래가 다르다라고 두 번 얘기를 해주었어요. 네, 그래서 모르 집에 있는 나무가 우리 집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잘 클 수 있다. 왜? 토양 속에 있는 모르 집의 모래가 훨씬 더 나무가 크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모르가 우리 댓글을 읽었나 봐요. 왜 모르 너 집에 있는 나무는 아주 싱싱하고 크고 잎도 많고 가지도 많고 하는데 왜 무슈한 집에 있는 나무는 엉망이냐, 키도 안 크고 가지도 빈약하고 잎도 안 달리고 하느냐, 이런 우리 구독자님들의 디스하는 거, 잔소리하는 것을 모르가 다 읽었나 봅니다. 그 원인은 물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지었잖아요. 모르 집은 물을 잘 줘서 잘 크고 우리 집은 물을 안 줘서 안 크고. 그런데 모르 주장은 그게 아니고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집은 안 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래를 파내서 모래를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의 토양은 어떨까요? 우리 집의 토양은 정말 모르집 토양하고 완전히 다를까요? 식물이 크기에 아주 좋지 못한 토양일까요? 그래서 직접 우리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모르집과 우리 집은 약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Ça va, mon cher Anne, ça va bien. 안녕하세요. Ça va. 자, 드디어 우리 집에 왔습니다. Tu as vu sable, toi, maison, sable. 자, 우리 집에 Le couleur là, 모래인데요. le couleur. Si semer, si faire ici arbre, pas rapide. Parce que sable, ça, tu as vu. 자, 모르 말이 이런 토양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Tu as vu, couleur. 땅을 파죠. Sable seulement. 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화면 중앙으로 Hmm. 한 번 더 파겠습니다. Ok. Tu as vu, mango, combien d'années? Si faire ça, combien d'années? Presque 2 ans. Ici, pas rapide. Tu as vu, citron. 자, 여기 보면 망고가 지금 안 크고 있다. 그게 원인이 자기가 물을 안 줘서 안 큰 게 아니고 토양이 원래 나빠서 안 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Pas rapide. Tu as vu, 자, 여기 있는 시트롱, 이 시트롱도 안 크고 있다. 이것도 역시 내가 물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고 토양이 원래 나빠서 안 큰다. citron. 보세요, 봄까네. 네, 여기 뽐까넬도 근데 뽐까넬은 컸는데 많이 컸어요. 뭐를 왜 뽐까넬을 안 큰다고 하지? 잘 컸잖아. 이 정도면 잘 컸잖아요. 얼마 전에 물을 줬거든요. 물을 주고 난 뒤에 이렇게 많이 컸어요. 갑자기. 보세요. 뭐 아주 많이 컸는데 잘 크고 있잖아. 뭐 잘 크고 있는데. Pas rapide. 지금 바로 뽐까넬 옆에서 흙을 다시 파고 있습니다. Tu as vu, sable. 보세요, sable. Différent avec moi, mais 자, 방금 조금 팠어요. 조금 파고 이게 싸블이 다르다. 조금 팠잖아요. 모르는 아주 깊게 팠는데 조금 팠어. 내가 보니까 너무 조금 팠어. 그리고 이게 너무 가늘다는 거지. 모르 말은 모르 집에 있었던 싸블은 아주 거칠고 쉽게 말해서 공기 흐름이라든가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이고 우리 집에 있는 토양은 거칠지 못하고 아주 가늘어요. 가늘어서 이제 물이 안 빠지고 공기가 안 통한다 이거죠. 모르 말은. 근데 요거는 지금 맨 상위층만 걷어내서 그렇고요. différent avec moi, mais différent. 야, 너 집에 것처럼 이렇게 깊게 파야지, 깊게.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건모래는 원래 우리 집의 모래가 아니라 밖에서 날려온 거예요. 저쪽 동쪽에서 사하라 사막 중심지에서 모래를 붕 떠가지고 이쪽으로 날라오거든요. 그 모래가 저 남미의 아마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의 산림을 무성하게 하는 이유가 사하라 사막의 모래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게 더 잘 커. 이게 원래 거기서 온 모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양분도 많고요. 특히 뭐 과거에 거기가 바다였기 때문에 물고기 썩은 시체 얘들이 많아서 걔들이 또 토양에 영양분을 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 토양이 뭐 나쁜 토양이 아니에요. 모르는 자꾸 우리 집 토양이 나빠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글쎄요. 모르가 너무 변명이 과학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쪽에 아마존의 나무들이 다 죽어야죠. 우리 사막의 모래가 전부 아마존에 가서 들어붙는데 좀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땅을 깊게 파면 모래집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땅 속에는 또 거친 층이 나오거든요. différent avec moi, mais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모래들 있죠. 자, 이런 모래들은 우리 집 모래가 아니고 날려온 모래예요. 날려온 모래. 모르 자기 집 토양은 깊숙이 파고 우리 집 토양은 깊숙이 판 게 아니고 그냥 겉흙만 긁어가지고
다르다고 하는데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날려온 모래는 이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려왔겠죠. 그리고 또 막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바람에 풍화되고 또 풍화되고 깎이고 깎여가지고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모래. 쉽게 말해서 밀가루라고 연상하면 되죠. 밀가루 같은 모래예요. 이게 전부 밀가루거든요. 얘들이 지금 토양을 덮고 있는 거예요. 모래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겉흙은 다 그래요. Différent. Pas problème de l'eau. Non problème de l'eau. 그래서 모르가 방금 또 얘기하는데 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물을 안 줘서 무수한 집에 나무가 안 크는 게 아니고 토양 성분이 달라서 그렇다. 라고 지금도 계속 강조하면서 좀 열받았어요. 모르가 음성을 들어보니까. Pas problème de l'eau. Non problème de l'eau.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변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하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네. Problème de sable, mais pas problème de l'eau. OK? 프로블렘 드 사블. 프로블렘, 사블의 문제, 모래의 문제지 물의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갑자기 끊었습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 집은 요거밖에 안 파. 요거 그냥 겉흙만 걷어내고 있어. 겉흙만. 응? Tiens, oui, sable. 봐. Fossé, sable. 다르잖아. 보세요. 지금 여기 조금 파니까 모르 집에 있는 모래랑 비슷하죠. 자, 요게 모르 집의 모래. 좀 깊숙이 팠어요. 한 20cm 이상은 판 것 같아요. 그걸 자기 집에 거는 이걸 꺼냈고 우리 집에 거는 그냥 겉흙만 원래 갖고 이렇게 꺼냈는데요. 그리고 한 수십 킬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과 모르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불과 100m 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렇게 토양이 다를 리가 없죠. 우리가 토양을 구분하는 것을 한번 과학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 토양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딱 구분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클레이, 우리말로 하면 점토라고 하는데요. 그 클레이 함량에 따라서 토성을 구분합니다. 토양의 성질이죠. 토성은 보통 클레이 함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클레이가 뭘까요? 클레이는 그 입자의 지름에 의해서 구분을 하거든요. 클레이라는 것은 입자 지름이 0.002mm, 쉽게 말하면 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흙 입자를 가지고 클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래도 역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정을 해놨는데요. 모래는 그 입자의 크기가, 모래는 영어로 샌드죠. 모래는 입자의 크기가 0.05에서 2mm, 이것을 모래라고 하고요. 요거보다 작은, 밑으로 가면 실트라고 있어요. 모래보다 작은 거, 실트가 0.002mm에서 0.05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실트보다 더 작은 걸 가지고 우리가 클레이라고 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제토양학회에서요. 그러면 여기 2mm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자갈이라고 해요. 자갈은 2에서 보통 64mm, 6.4cm까지죠. 그리고 자갈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호박돌이라고 하고요. 호박돌은 보통 256mm까지, 호박돌보다 더 큰 걸 갖고 우리가 바위라고 하자. 다 과학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이즈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바위는 당연히 256mm 이상이겠죠. 이상을 가지고 바위라고 하자. 이렇게 학회에서 이미 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클레이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클레이 함량에 따라서 이 토성이 분류가 되는데요. 제일 적은 걸 가지고 우리가 사토라고 해요. 모래토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샌드, 클레이 입자의 함량의 10% 미만. 두 번째는 사양토, 영어로 하면 로미 샌드. 이쪽 부류에는 미사양토, 양토 등이 있는데요. 요때 클레이 함량은 10에서
20% 정도. 세 번째 식양토 클레이 함량이 20에서 35%.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점토 클레이 함량이 보통 35%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토양학회에서는 이 클레이 함량에 따라서 12가지로 토성을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굵직굵직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요, 토양의 보수성, 물을 보유하는 능력 또는 양분의 보유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양분하고 수분 보유력이 가장 뛰어난 것은 어느 토양일까요? 양분과 수분 보유력이 가장 뛰어난 토양은 바로 여기 점토입니다. 이 점토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왜 찰흙이라고 하잖아요. 찰흙 가지고 와서 이 동물 문양을 빚고 그런 놀이도 많이 하고 숙제도 많이 했는데요. 바로 그게 클레이 함량이 35%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양분과 수분 보유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굳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배수라든가 통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물이 마르면 아주 단단해져서 굳어지기 쉽고요. 물에 젖으면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즉 클레이 함량은 적어질수록, 이 사토일수록 양분과 수분 보유력은 없죠. 왜냐하면 붉은 모래만 있으면 쭉쭉 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양분과 수분 보유력은 없지만 대신 공기가 잘 통한다는 그런 또 특징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나무는 어느 토양에서 가장 잘 클까요? 정답은 양토하고 식양토, 요 중간쯤 되는 데서 아주 잘 큰다고 해요. 클레이 함량으로 따지면 약 한 20% 정도 전후해서 클레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 토양들은 모래, 미사, 점토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배수라든가 통기성, 보수성, 양분 보유력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극으로 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토하고 점토는 안 되고 요 사이에 있는 흙들이 가장 식물이 크기에 우수한 토양이다. 당연하겠죠. 이 모래 토양은 비료를 주면, 물을 주면 다 흘러내리니까 수분 유실이라든가 양분 유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점토가 너무나 많으면 수분 보유력은 좋지만 배수가 불량해가지고 뿌리가 물속에 잠겨 있어가지고 뿌리가 호흡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또 이 토양도 나쁘고요. 그래서 양극단은 나쁘고 이 중간에 있는 토양이 제일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는요, 토양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바로 pH, 산도라고 하는데요. pH가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나무는 약산성에서 잘 자랍니다. 우리가 pH 7을 중성이라고 하는데요. 약산성 정도니까 약 한 pH 6 전후에서 나무들이 제일 잘 자란다고 보면 돼요. 보통 5.5에서 한 6.5 정도, 요때 제일 잘 자라고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벼도 요때 가장 잘 자랍니다. pH 6 정도. 약산성에서 대부분의 식물들, 작물들은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가요. 다시 모루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우리 집의 토양은 모루 얘기로는 이거라는 거죠. 점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토양은 식양토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토양은 물 배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뿌리가 썩는다는 거죠.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얘기가 안 되냐면 물 배수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럼 물을 많이 줬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럼 물이 안 줬는데 무슨 물 배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건기잖아요. 이 사막은 알다시피 10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근데 무슨 물 배수가 안 되고 물 배수 걱정을 해요. 물을 안 주는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망고는요, 오히려 좀 특수한 케이스로 망고가 잘 크는 지역을 가보면 대부분 물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 주로 강 옆에, 그때 망고가 잘 크거든요. 이 강 옆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 잘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망고 크는 거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잘 큽니다. 강 옆에 있는 토양일수록 클레이 함량이 높아요. 점토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망고가 안 크는 원인은 모루 말에 의하면 점토에 가까워서 안 크는 게 아니라
물을 너무 안 줬기 때문에 안 큰 거예요. 망고는 정말 물로 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강 쪽으로 뿌리가 뻗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 오늘 영상 보내준 거 보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조금 지루한 과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자세히 보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제가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공사도 많이 했고요. 또 특히 새마을재단에 있을 때는 많은 업자들 만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1,000만 원짜리 공사부터 크게는 막 1억짜리 공사까지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특히 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왜 공사가 지연되냐고 내가 막 다그치면 절대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슨 핑계를 대도 됩니다. 뭐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렇다. 아니 날씨는 매일 뜨거운데 아니 사막이니까 매일 덥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럼 공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든지 공기는 3개월에 한다고 해놓고 이게 아마 1년을 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화가 나서 아니 왜 계약사하고 다르냐, 공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하면 항상 핑계대요. 항상. 그 중에서 제일 핑계 많은 게 날씨 핑계. 아니 사막이라서 비도 안 오잖아요. 공사하기 얼마나 좋아. 한국 같으면 뭐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 한다 하지만 사막이니까 비가 안 오는데 매일 공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날씨가 뜨거우면 아침에 몰아서 첫 새벽에 나와서 공사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은 꼭 시작을 11시에 해요. 11시에. 아침 11시에. 그러면서 날씨 뜨거워서 못한다고 하고 공기 연장시키고, 제가 막 화내면 자기는 절대 잘못 없다 그러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모르까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왜 이렇게, 아니 물만 주면 잘 크는데,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물을 많이 줬잖아요. 제가 있을 때는 진짜 우리 집이 항상 푸르렀거든요. 토양 자체도 막 색깔 자체가 푸른색이었어.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토양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물을 주니까 항상 파릇파릇한 그런 감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아주까리 나무는 물을 조금만 주면 막 잎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물을 안 주니까 전부 잎이 수분 증발을 막으려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작아지고요. 그리고 잎 개수도 많이 떨어뜨려 버리고요. 아주까리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물만 많이 주면 잎 면적을 아주 넓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그늘을 아주 많이 생성해 주거든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모르가 보내준 영상 보고 조금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즉시 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물을 많이 줘야 될 텐데 큰일이네. 어슬렁 어슬렁 함께 가요.